자, 이어서 5장 무효 취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효 보실까요? 시험에는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인데 먼저 무효. 자, 무효란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체결이 되었는데 법규를 위반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이를 무효라고 하죠. 반면에 취소는요,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일단은 유효인 거예요. 취소 안 하고 냅두면. 반면에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꽝인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꽝, 무효는. 근데 취소는요, 하자가 있을 뿐이고 그대로 두면, 내버려 두면 그냥 유효요. 취소했을 때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요 점에서 다르죠. 자, 그럼 먼저 무효 볼까요?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그래서 옆에다 쓰시면 돼요. 꽝이라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 자, 첫 번째 무효 사유. 다음 중 시험에 무효 사유가 아닌 거를 골라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무효 사유인 거 볼까요? 반사회적 행위, 103조 위반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 불법 조건이 붙은 계약 무효.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허위 표시.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한 거 무효죠. 그 다음 지역권에 저당 설정하는 거, 이거 물권법에 나오죠. 지역권에는 저당 설정을 못해요. 전세권에는 돼도 지역권에는 저당 설정을 못합니다. 이거 다 무효죠. 기억할 거는 1번에는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불법 주권이 붙은 계약은 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도 절대적 무효. 이거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어요. 무슨 무효라서? 절대적 무효라서. 근데 허위 표시는요?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이건 추인해도 돼요. 다음 두 번째 무효 종류 보실게요. 첫 번째 절대적 무효. 103조 위반,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절대적 무효. 불법 주권이 붙은 계약, 절대적 무효. 하나 써볼까요? 강행법규 위반인 거.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인 것.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거 추인 안 돼요. 특징. 다음 중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이거 고르면 돼요. 이거. 기억, 니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불법 주권이 붙은 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인 거. 이게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거다. 반면에 상대적 무효, 비진의 표시 단서, 그리고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 이거 추인하면 유효로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고 상대적 무효인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추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일부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다, 원칙. 단 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내가 땅을 100번지 땅, 그리고 101번지 땅, 두 필지를 계약을 했다. 두 필지를. 이때 100번지요. 여기가 무효로 됐을 때, 100번지 땅이 여기가 무효로 되면 일부가 무효로 됐을 때 나머지요. 이 나머지 101번지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이 문제죠. 나머지는 100번지가 무효로 되면 나머지 101번지는 무효로 될까 유효로 될까 이 문제를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일체성을 띄어서 하나로 계약을 했다. 하나로. 계약서 하나로 해버렸어. 하나로 묶어가지고 10억 했어. 근데 이게 무효됐죠. 여기가 무효로 되면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무효로 돼요. 일체성을 띈 경우. 일체성을 띠는 경우에는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해요?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 100번지 땅은 6억에, 101번지 땅은 4억에. 분할해서 했어. 분할 가능성 있죠. 분할 가능하다. 그럴 때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로 돼요.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유효로 됩니다. 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하느냐? 그 해법이요. 일체성을 띄었을 때는 전부 무효로. 분할 가능함. 이것 따로 분할해서 계약을 했다. 그럴 때는 나머지는 뭐로?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해법이다.
그래도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다라고 할 때 이때는 뭐죠? 일체성을 띄었을 때. 분할 가능하면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처리된다는 사실. 세 번째, 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 무효가 있는데 확정 무효 볼까요? 103조나 불법 주권이 붙은 거 이거 확정 무효. 그리고 허위 표시도 확정 무효예요. 반면에 불확정 무효 있어요. 불확정 무효. 소위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바로 무권 대리가 여기에 들어가요. 무권 대리. 왜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인가요? 추인하면 유효로, 거절하면 무효로. 불확정 무효. 그 다음에 허가받기 전에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허가받기 전에 매매했다. 이거 유동적인데 왜냐면 허가를 얻게 되면 유효로, 불허가 되면 무효로. 지금 시흥이나 광명 쪽이 많이 문제가 되죠. LH하고 관련해서. 거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근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허가 못 받으면 무효로 돼요. 그래서 여기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보셨고 두 번째 무효 종류 보셨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다음 유동적 무효의 법리.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시험은 이쪽이 자주 나와요. 유동적 무효. 어디에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매매계약이 어디에 있는 거다? 허가구역이다. 뭐 하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땅 매매계약을 했어요. 갑의 땅을 을이 10억에 매매하기로. 근데 아직 뭐 하기 전이에요? 허가 나기 전이다. 허가전.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허가를 중심으로, 허가를요. 관할관청의 허가를 중심으로 효력이 둘로 쪼개지게 돼요. 허가를 얻게 되면 계약은 뭘로 되고요?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근데 허가를 안 내줘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 뭐로요? 무효로요. 무효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 10억에. 그러면 뭐 하기 전이면? 허가받기 전이면 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니까 뭐예요? 불확정이다. 왜요?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허가 전의 매매계약 유동적 무효의 특징 그러면 특징이 몇 가지냐? 5가지다. 이 5가지가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자,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될 거예요. 허가 받았어요? 유효로 돼요. 불허가 받았어요? 무효로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기 전에요? 허가를 내주기 전이죠. 그래 유동적인 무효의 상태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거는 이 매매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허가 내주기 전이면 무효라는 거예요. 결론은. 유동적을 빼면 무효다. 근데 그게 불확정이라는 거야. 무효야 무효. 왜요? 허가 안 났잖아. 그럼 나중에 허가 나면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무효니까요. 무효로 취급이 됩니다. 현재 허가받기 전에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쌍방간에. 효력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땅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땅 등기 넘겨줄 의무가. 땅 뭐 해줄 의무? 등기 이전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무효니까요. 허가 안 났어 니네. 이 땅 허가 안 났어. 그럼 을은 돈 줄 의무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얘 돈 언제 내요? 이 중도금 잔금 언제 치러요? 허가 나면 그때 지급을 하는 거. 허가 나면. 얘도 그럼 등기 언제 줘요? 허가 났을 때. 지금은 등기 의무도 없고 대금 지급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돈을 안 냈어도 중도금 잔금 날짜가 돼서 중도금 잔금을 안 치러도 을은 계약이 현재 뭘로 돼도 무효니까 이거. 현재 무효니까 을은 잔금이나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상대방 갑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요? 무효니까.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볼까요? 총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 시험 문제인데 5가지죠. 첫 번째.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왜요? 무효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돈 달라고 할 수 없고 얘는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무효기 때문에 그래. 현재 무효. 그래서 토지 인도나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장래
허가 조건부로 뭐 해달라고요? 등기 넘겨달라. 등기 달라고도 할 수 없다. 여기 별표. 왜요? 무효니까. 간단하죠. 무효니까. 사람아, 허가 나기 전이야 무효야. 무효인데 무슨 등기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래.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안 하는 거야. 서로. 피차간에. 두 번째. 현재 무효라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별제게. 얘가 돈 안 냈어도 얘가 채무불이행으로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무효야 이 사람아. 무효라서 내가 돈 안 낸 거야. 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무효니까 허가 안 나서 무효니까 내가 돈 안 낸 거죠. 그래서 얘가 채무불이행으로 얘 치고 들어올 수 없어요. 손배 청구도 안 돼요. 채무불이행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왜요? 현재 무효니까. 이게 무효의 특징이야. 계약이 무효면 채무불이행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무효는 채권 채무가 없는 거야. 이거 채권 채무가 쌍방간에. 두 번째 특징. 세 번째요. 무효임에도 특이한 건 이거죠. 협력 의무를 인정해요. 우리 대법원이. 이 계약이 무효 그래 놓고도 뭐를 인정해요? 협력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무슨 협력 의무? 야 이거 너 허가받도록 뭐할 의무? 협력 의무가 있는 거야. 쌍방은. 니네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야 되지. 누가? 서로다. 쌍방에게 협력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이 협력 의무의 그럼 속성, 성질은 뭐냐? 부수적 의무다. 매매 계약의 부차적인 의무다. 부수적 의무다. 따라서 만약에 의리 또는 갑이요. 협조를 안 했다. 협력 의무 안 해줬다. 그때 문제가 바로 이거죠. 협력 의무 위반했다. 계약 자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계약 파기가 안 돼요. 파기가. 왜요? 이 의무가 무슨 의무? 부수적 의무니까 이걸 위반해도요. 협력 의무 위반했다. 이거 가지고 뭐가 안 돼요?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없어요. 해지 안 돼요. 여기 별표. 이유가 뭐라고요? 부수적 의무잖아. 이게 부수적 의무. 이거 가지고 계약 파기 안 돼요. 파기가. 그런데 조심할 거는 손해배상은 돼요. 손해배상. 왜요? 협력 의무 안 했을 때도 협력 의무 안 해서 얘가 손해 입었다. 그거 인과관계 있으면 변상해 줘야 돼요. 손배 청구는 됩니다. 이거 조심하실게요. 여기 2번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요. 채무불이행으로는 해제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안 돼. 왜 안 돼요? 무효니까. 근데 밑에 3번은 협력 의무 위반일 때는 해제는 못하지만 왜 못하지만 부수적 의무니까 손해배상은 그거 인해서 협력 의무 안 돼서 내가 입은 손해는 변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탁해. 시험엔 빈번하게 여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허가를 얻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땅값이 어떻게 돼? 땅값이. 계속 올라가네. 이게 막 올라가. 땅값이. 10억인데 20억, 30억까지 올라가. 그때 매도인이 계약금 몇 배요? 2배 물어내고 해제됩니다. 조심하셔야죠.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허가 받았어도 계약금 2배 물고 해제돼요. 중도금 넣기 전이면. 오케이. 2배 제공하고 해제할 수 있다. 별표. 이것도 몇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 5번째 협력 의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의 부차적인 의무다. 관할관청에 협조를 할 부수적인 의무. 이거 이행하라고요. 이행하라고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의리 협력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인의 대금 제공, 매수인이 돈 주는 거하고 매도인이 뭐예요? 협력 의무하는 거는 서로 동시행 관계 있지 않아요. 동시행 관계는 땅하고 돈 주는 게 동시행 관계인 거지 돈 주는 거하고 협력 의무는 동시행 관계 아니라는 거다. 여기 별표할게요. 그 다음 주의할 거. 확정적 무효로 됨에 뭐가 있는 사람? 귀책 사유 있는 사람.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데 귀책 사유, 잘못한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이 허가구역에서는요. 중간생약 등기가 안 돼요. 써보실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은 병에게 매매하고 근데 직접 이렇게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얘 세금 안 내려고. 이거 허가구역에서는 이거 허용 안 해요. 왜요? 이게 허용이 되면 중간자가 다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서
투기 조장을 억제하려고 한 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근본 취지인데 중간자를 싹 빼버리면 여기요. 수십 명이 붙어버리죠. 다 빼버리고 얘네 둘이 거래가 돼버린 것처럼 드러나죠. 그러면 투기 억제라는 근본 목적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는 이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예요. 이게 허용 안 됩니다. 근데 허가구역인데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했다 이거죠. 했다. 그때 갑이 뭐라고요? 갑이 아니면 을이요? 이거 얘도 원인 제공한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에 같이 껴들었으니까. 그때 이걸 뭐라고요? 무효라고. 얘가 무효라고 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확정적 무효로 되면 뭐가 있는 사람?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거 무효라고요. 지가 무효라고 들고 나올 수 있다. 법규 처벌받고요. 법규에 처벌을 받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 갑을 병으로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고 갑에서 누구로요? 병으로. 그럼 중간자를 어떻게 빼버리는 거죠? 갑에서 병으로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그 각 매매는 무효입니다. 즉 허가구역에서는 얘를 빼버리고요.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도 이렇게 허가를 얻어도 이거는 무효야. 이 매매는. 왜요? 중간생략 등기가 아예 안 돼요. 허가 얻어도 안 돼. 허가 얻어도. 얘 빼버리고는 허가를 얻어내도 그거 무효야. 왜요?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고 투기가 주장이 되니까 무효. 갑에서 병으로 뭘 얻어도 허가를 얻었어도요. 얻었어도 각 매매는 확정적 무효로 처리가 된다는 거. 결론. 허가구역은 중간생략 등기가 안 돼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에서 돼요? 허가구역 밖에서. 허가구역 밖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왜요? 단속 규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동적 무효의 특징 5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까다로우니까요. 여기 계약법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계약법이 공부가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터이고 계약법이 공부가 덜 돼 있으면 한 번에 안 되고 2번, 3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 주실게요. 그러면 혼동되지 않아요. 이게 혼동될 것 같은데 2번, 3번 보시면 혼동되지 않아요. 한 번 보면 무조건 헷갈려요. 여기하고 여기도 헷갈려. 여기도 헷갈리고 여기도 헷갈리게 돼요. 자, 이 부분을 2-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허가구역이다. 그럼 매도인의 협력 의무요. 매도인이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이 돈 주는 거는 동시행이에요? 아니에요. 돈하고 땅 넘겨주는 게 동시행관계지 돈하고 협력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하느냐? 얘가 매도인한테 뭐 해달라고요? 협조해달라. 허가받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할 때요. 협력을 요구할 때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협력을 요구할 때 돈을 제공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 문제가 걸리죠. 만약에 이거하고 이게 동시행관계라면 이 돈 주는 거하고 협력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러면 얘가 협력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넣어야죠. 돈을 넣어야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동시행관계면. 근데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 요구할 때 을은 돈 제공하고요. 돈 제공 없이요. 돈 제공 없이도 가능해요. 돈 제공 없이도. 돈 중도금 안 넣고도 협조해줘. 계속 문자 보내고 톡 보낼 수 있어요. 왜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그때 이렇게 돈 제공 안 하고도 협력 요구를 할 수 있죠. 누가요? 을이 할 수 있어. 을이 협력 요구 가능한 거죠. 그때 누가요? 갑이. 그럼 갑이 뭐라고요? 야, 갑 입장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식이 돈도 안 넣고 지금 계속 카톡 보내네. 뭐 해달라고? 협력해달라고. 돈도 안 넣고. 그때 갑이 뭐라고요? 돈 안 줬다고 그래도 얘가 돈 입금 안 했다고 그래도 협력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갑이 협력을 거부 못한다는 거죠. 협력 의무를 거부 못한다 이거. 거부 못한다. 거부할 수 없다. 왜냐? 돈을 제공하는 거하고 협력 의무는 맞보기,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제공 안 했어도요. 돈 제공 안 된 이런 조건 하에서도 협력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때 매도인이 돈 안 들어왔다고요. 돈 제공 안 됐다는 걸 이유로 협력 의무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여기 거부할 수 없다. 예, 여기가 시험 문제. 여기도 시험 문제. 이 맥락, 논리적인 맥락을 잘 따라가는 게 민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래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무효행위의 추인 그리고 전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갑과 을의 매매가 가장매매였다. 가짜매매예요. 가장매매가 가짜계약이죠. 가짜계약. 가짜계약이었어요. 매형 집을 매형이 부도 맞기 직전에 집을 날릴 것 같으니까 채권자들한테 날릴 것 같으니까 누가 앞으로요? 처남 앞으로. 처남 앞으로 가짜로요.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놨어요.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등기를 처남 앞으로 옮겨놨어요. 언제? 2010년에. 이 매매는 가짜 계약이니까 무효. 처음부터 무효죠. 근데 처남이요. 이 집에 살아보니까, 저 매형 집에 살아보니까 등기돼 있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그래서 처남이요. 5년 뒤에 매형한테 가서 그랬어요. 매형, 명절에 만나가지고 매형, 이 집 내가 살게. 매형 팔 거지 어차피. 그럼 내가 살게,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처남이 매형한테 제의를 했어.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매형이 좋아. 기왕 팔 거 네가 사면 좋겠지. 그래서 10억의 매매 계약이 됐어요. 언제? 2015년에. 2015년에 갑과 을 사이에 뭐가요?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가. 그러면 이 갑을 간의 거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매매 계약은 2010년 뒤에는 뭐였어요? 무효였죠?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였어요. 무효. 무효인 법률행위를 언제? 2015년에 뭐 한 거예요? 새로이 매매를 한 거죠. 이걸 뭐 했다고 그래요? 추인했다. 추인.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유효로 탈바꿈 돼요? 2015년부터 유효로 됩니다. 바로 뭐한 때?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이때부터 유효로 되는 거지. 이때로 소급하는 거. 소급하는 게 아니다. 별표.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여기 별표. 별 3개. 시험에 굉장히 많이 타켓이 됐어요. 20번 이상 나왔으니까 정답으로. 반면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합니다. 이 점이 정확한 대비가 되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명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처음으로 소급하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다. 추인한 때.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무권한 자죠.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했다. 자, 세 번째 건 이겁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A가 주인입니다. 누가요? B가 가지고 있다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가 C한테 처분했어요. 누구 거를?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 남의 거를 얘가 처분했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권한 자.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무권한 자. 권한 없잖아, 이분이. 무권한 자가 뭐를 했어요? 처분행위를 했어요. 처분행위를. 팔은 거죠. 남의 거를. 남의 거를 이거 팔아먹은 거야. 형 거를 동생놈이야. 동생놈이 컴퓨터 팔아먹었어. 왜? 여자친구한테 선물 돈 사주려고. 선물 사주려고. 여친 생일날 선물 사주려고 이 컴퓨터를 형 거 들고 가서 파는 거지.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요? 효력이 없어요. 본인한테 효력 없어. 왜요? 권한 없는 놈이 팔았잖아. 권한 없는 놈이 컴퓨터 갖다 팔아먹었죠. 이거 효력이 없죠. 그거를 본인이 뭐하면 권한자가 컴퓨터 권한자, 소유자가 뭐하면 추인하면 권한자가 뭐를 하면 추인하면 권한자의 추인을 하면 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언제부터?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추인을 여기다가 유추 적용해요. 그럼 무권대리 추인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무권한자가 컴퓨터 팔아넘겼죠. 이걸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죠. 이게 추인이죠.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권한자가 추인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 우리 대법원은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했을 때, 권한자가 추인했을 때 우리 대법원은 둘 중에 하나,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대리 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거를 갖다가 유추 적용했다? 오케이.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 추인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급에서 유효다. 여기 절대 중요. 추인 그러면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둘 다 소급한다. 여기도 소급, 여기도 소급인데 뭐만? 무효행위 추인만 추인한 때부터다. 이거 절대 명제. 다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어떤 A 행위를 B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환해서 유효로 돌리는 거예요.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떤 법률 행위가 일단 무효여야 돼. 무효인 거를 뭘로? 유효로 전환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걸 꼭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땅에 대해서 갑이라는 분이 한복판에 이 땅 한복판에다가 땅을 딱 샀어요. 3억 주고 이걸 샀어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뒤에 재개발이 추진이 됐습니다. 바로 알박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하려니까 이 땅을 사야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요? 땅값을 2배도 아니고요. 6배를 불렀어요. 6배. 18억을 부른 거예요. 18억 줘. 그럼 내가 넘길게. 알박기에 성공한 갑의 뜻대로 매매 계약은 이루어졌어요. 왜요? 빨리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합 측에서 이거를 18억에 계약을 했어요. 3억짜리를 얼마에? 18억에. 알박기 계약을 해서. 근데 이 알박기가 현재 우리 법리상 무효죠. 알박기는. 불공정한 거예요. 시가보다 훨씬 많이 주고 땅을 샀죠. 이분의 이 조합 측의 궁박한 사정 이용해서. 그래서 알박기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를 우리 대법원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 이게 불공정해도 무효다. 알박기로.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전환을 인정합니다. 전환을.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해서? 낮춰가지고 이걸 유효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어디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알박기를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유명한 판례. 이렇게 해서 무효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무효의 목차를 먼저 끌고 나가는데요. 무효의 개념하고 사유 있죠. 무효의 원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효의 종류 부분.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리고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세 번째는 확정적 무효, 불확정 무효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특히 유동적 무효,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동적 무효. 허가받기 전에 땅을 매매한 거는 유동적 무효이다. 특징은 5개다. 그 5개를 집중적으로 복습하실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실게요. 무효는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절단해서 깨버리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바로 뭐죠? 유동적 무효의 법리.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의 법리는 일단 계약이 현재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데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거나 강박으로 계약을 했거나 착오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거나 그런 계약을 일단 현재 계약은 유효죠. 유효. 이 유효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해서 꽝으로 만드는 거죠. 유효인 계약을 뭘로 만들어요? 꽝으로 만드는 게 취소다.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쪽을 취소권자가.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A가 B에게 사기당했다.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계약 맺은 사람이 상대방.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계약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합니다. 이게 취소. 근데 내버려두면요. 내버려두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 기간은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안에 취소해야 됩니다. 이 계약. 취소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꽝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연결할게요. 개념, 유효인 법률 행위를 보이다. 취소해서 뭐로? 무효 처리하는 거. 옆에다가요. 꽝으로 처리하는 거. 꽝으로. 두 번째, 취소권입니다. 취소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소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취소권 볼까요? 첫째, 취소권자는 누구냐면 제4밥상 이렇게 암기합니다. 제4밥상. 제4 법을 밥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제4밥상.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법정 대리인. 상속인. 네 사람만 취소권자다. 별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취소권자는 제4밥상. 시험 문제요. 이 미성년자는 A가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도 취소 가능해요. 왜?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더라도 자기가 한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기당한 사람도 취소하고 상속인도 돼요. 상속인.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계약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A가 B한테 사기당했죠. 그래서 땅을 넘겼다. 땅을. 그리고 B는 땅을 누구한테요? C에게 팔았다. 그럼 취소는 A가 하는데 누구한테요? 현재 주인 C가 아니라 누구야? B한테 합니다. B한테. C가 아니라는 거죠. 계약은 상대방 B에게 합니다. B에게. 방법은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조심할 거. 일부 취소도 가능해요. 일부 취소. 일부 취소가 되려면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행위가 분할 가능할 때. 분할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면 분할 가능할 때. 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 취소가 허용됩니다. 1필지하고 2필지로 나눠질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하면 되죠. 근데 일체성을 띠면 전부 싹 취소돼요. 싹 전부 취소. 다음 취소 기간은 법률행위 시로부터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이죠. 10년 별표. 그 다음 조심할 건 이거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여기 조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몇 년? 3년이다. 3년.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시험은 이렇게 바꿔내요. 취소할 수 있는 날 그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니고 무슨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건 무슨 의미냐?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을 말해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이를 무슨 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심할 것. 그래서 취소권에서 정리할게요. 취소권자는 제4밥상. 상대방은 누구예요? 계약 상대방. 방법은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은 10년. 기간 10년.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쫙 끌고 가실 것. 그래야 일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개념 잡았고요. 취소권 잡았고. 이어서 취소 효과. 취소를 했어요. 취소권자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부여되느냐. 그 효과 부분 정리할까요? 효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처음부터 꽝이 돼요. 처음부터 꽝. 취소한 때 그럼 틀려요. 취소한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없는 걸로 돼요. 꽝으로. 두 번째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거 토해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반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줘야지. 땅 가져간 사람은 땅 등기 돌려주고 돈 받은 사람은 돈 돌려주고. 돌려줘! 왜? 취소했잖아. 이때 선이면 현존한도 남은 것만 주고요. 악이면 전부 다 토해내요.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에 따라서 반환 범위요. 토해내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성년자예요. 써주세요. 미성년자는 특칙이 있어요.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남은 거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현존이익만. 이걸 반환한다는 거죠. 이게 특칙이라고 그래요. 특칙. 누구한테만? 미성년자한테만. 미성년자가 아빠 골프채하고요 컴퓨터를 갖다 팔아먹었다.
그리고 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근데 다 써버리고요. 다 써버리고 지금 딸랑 10,000원 남았다. 99만 원 날려버렸어요. 쓰고 여자친구한테 다 사줬어. 10,000원 남았죠. 계약가 취소하면 미성년자가 계약 취소할 수 있죠. 취소했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뭐만? 남은 거 10,000원만 돌려줘요.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하고 골프채 다 돌려주고 얘는 뭐만 주고요? 10,000원만 돌려주고. 그 말은 미성년자랑 계약하면 안 되겠네 이 뜻이에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기 때문에 미성년자하고는 계약을 허들 말어. 왜? 너 말이야. 너 어떻게 돼? 상대방? 물건 뺏기고 돈을요. 네가 준 돈 어떻게 돼?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밖에 못 찾아. 100만 원 주고 10,000원 남은 거밖에 못 찾아. 다 쓰면. 다 썼다고 그러면 소비하고 없으면 너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거래하덜 덜 말어. 그게 이 뜻이에요. 미성년자는 취소가 되면 현존이익만 반환해요. 돈 다 낭비해버리고 남은 거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삼각형. 취소한 후에 추인 문제예요. 자, 이 법리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스토리는 B가 A를요. 협박을 한 거예요. 강박을요. 협박을 해서 A가 이 강박에 못 이겨서 이 B의 부당한 강박에 못 이겨서 뭐 한 거예요? 증여를 한 거예요. 계약을. 부동산을 A가 B에게 증여를 했다. 뭐 때문에? 강박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협박에 의해서. 안기부 직원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A가 못 이겨가지고 땅을 증여로 넘겼어요.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 진행 중. 그때 A가 왜 재판 진행 중이냐면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서 뭐 한 거냐? 협박을 한 거예요. 네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증여를 해라. 헌납을 해라. 그러면 너 사용 안 받게 해줄게. 사용 안 받게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증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전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국가에다가. 근데 재판 진행 중에 보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증여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면 이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로 되지. 취소하면 무효로. 무효 처리된 거죠. 이거를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추인. 취소를 하고 나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취소를 하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되죠.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취소로 뭐가 된 거? 무효로 된 것도 추인이 되는데 그때는 무슨 추인이 돼요? 무효 행위. 무효 행위의 추인이 먹힌다는 거다. 이거 별표다. 너 취소했죠? 한 걸 뭘로? 무효 행위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추인하면 다시 뭘로 돼요? 다시 유효로 돼요. 다시 유효.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취소해놓고 다시 유효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해놓고? 취소해놓은 놈이. 취소한 놈이 다시 유효로 뒤집을 수 있는데 취소를 했죠. 취소하고 나서는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더라. 이런 논리.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볼까요? A가 B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사기당했어요. 사기 계약이에요. 여기가 사기꾼, A가 사기당한 사람. A가 취소권자죠. 그럼 이 계약은 A가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취소할 수 있죠. 근데 A가 취소를 안 하고 뭐 하면 이 계약을 추인을 했다 이거죠. 누가? A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하면? 추인을 하면 이제는 뭐예요? 다시 취소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사기당한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사기당한 계약을 무슨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법률행위를 했어. 법률행위를. 어떤 법률행위를? 사기당해서 계약했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슨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오케이. 쉽게는 어떻게 해요? 사기당한 계약.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되게요? 취소하면 되지. 그런데 A가 취소를 안 하고 뭐를 했어?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인을. 그래 A는 이 계약을 선택할 수 있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사기당해서.
취소를 하면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 처리한다는 거야. 취소하면 뭘로?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이 계약을요. 사기당한 A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아니하고 거꾸로 뭐를 해? 추인을 해. 추인을 한다는 거는 이 계약을 뭘로? 유효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확정하겠다는 거다. 유효로 뭐 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 그래서 이 추인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추인이라고 그래요. 말은 길어, 더럽게 길어. 본질은 이거예요. 사기당한 계약을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추인을 했다. 그 추인을 무슨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추인.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은 뭘로? 유효로 확정됩니다. 거꾸로 취소하면 뭘로 돼요? 무효로 되지. 그래서 사기당한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게 사기당했을 때만이 아니죠. 착오로 한 계약도 똑같아요. 착오로 계약서 쓴 것도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도 무슨 법률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A가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추인을 선택했다. 그럼 뭐야? 계약을 유효로 확정한다는 거다. 그럼 추인을 하면 뭘로 확정된 거니까 유효로 확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추인하고 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 못해요. 별표. 두 번째, 이 추인은 사기당한 사람이 하는 추인, 미성년자가 계약하고 나서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해야 된다. 여기 별표. 원인이 종료돼야 돼요. 그 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 돼요.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거를 알고요. 알고 나서 계약을 추인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원인 종료 후라는 거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별 3개입니다.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는 원인 뭐하기 전? 종료 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이 가능해요. A는요. A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계약. 미성년자야. 무슨 법률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미성년자가 추인하는 건 되냐? 안 돼요. 왜요? 너 어리잖아, 임마. 너 너무 어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추인 못해요. 원인 종료 후에만 돼. 원인 종료 후에만 추인이 되는데 누가요? 법정 대리인. 이 미성년자의 부모는 얘가 미성년이어도 추인해도 돼요. 결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추인을 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추인을 못해. 근데 누구요? 법정 대리는. 부모죠.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어요. 얘가 미성년이어도 추인돼요. 이 점이 다르다. 결론. 법정 대리는 원인 소멸 종료 전에도 즉 아직 미성년이어도 아이가 미성년이라서 종료 전에도 추인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집중적인 공략 대상. 시험에는 20번 이상 건드렸어요.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추인 그러면 원인 종료 후에 써보세요. 추인은 어느 전제하에 되는 거예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원인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종료 후에 추인을 할 수 있는 자격,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거죠. 누가 추인하는 거?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뭐하기 전에도, 저 아이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여기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법정 추인 나와 있습니다. 자, 추인을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거나 미성년자가 계약한 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줬다. 무슨 법률행위라고 불렀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법률 행위는 사기당한 계약이나 미성년자 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법률 행위를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거. 이 추인하는 거는 취소권자가 지가 임의로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 임의 추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취소를 선택 안 하고 뭐를? 추인을 했잖아. 추인을. 누가? 취소권자가. 누가 시켜서요? 지가 임의로 했죠. 그래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임의 추인. 임의로.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법률 행위는 확정 유효로 된 거예요. 확정 유효로.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뭐로? 유효로 확정했어요. 이를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했어. 내가 추인했어. 내 임의로. 내가 야한테 뭐라고요? 추인한다고 그랬어. 이 계약 취소 안 하고 추인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미성년이면 안 되잖아. 얘가 언제 해야 돼요? 성년이 되고 나서. 근데 법정 대리는 추인해도 돼, 얘한테. 나 이 계약, 우리 아들놈이 계약한 거 내가 뭐 할게? 추인할게 됩니다. 이를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추인이 있는데요. 이 계약을 취소권자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사기당해서 땅을 팔았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사기당한 A가 돈이 너무 급한 거야 지금. 왜요? 아들놈이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급전이 너무 필요해. 급전이. 근데 이 땅은 개발지역이라서 내버려두면 땅값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땅인데 급전이 필요한 A가 어떻게 했어요? 사기라는 걸 알고 나서도요. 사기인 걸 알고 나서도 알고 난 뒤에 A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돈 보내달라고 상대방한테 청구했어요. 돈 보내달라고. 돈 빨리 지급해주세요라고 청구했죠. 그 말은 뭐야? 추인한 거하고 똑같네. 추인한 거하고. 돈을 빨리 보내달라?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를 안 하고 돈 보내달라고 청구했죠. 돈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그거는 추인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죠.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가 있으면요. 어떤 사유? 6개 있어요. 6개. 6개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를 법정 추인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자가 임의로 한 임의 추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 6개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법정 추인 2개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 사유 6개가 뭐냐? 이거예요. 전, 이, 경, 집, 담, 양입니다. 담. 전희경이라고 있어요. 전희경이라고 쇼트트랙 선수 있어요. 전희경이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거든요. 쇼트트랙에서. 걔 집이 어디냐면 담양이에요. 담양. 자, 이거 줄인 건데 축약을 한 건데 전은 뭐냐? 전부를 이행했다. 전부 이행. 사기당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갖다 줬어. 땅 등기를 어떻게 하면 넘겼다. 등기를 넘겼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행한 거죠. 그러면 추인하겠다는 거죠. 추인하겠다. 이는 뭐예요? 이행 청구했다. 이행 청구. 사기당한 사람이 땅값 달라고 상대방을 계속 쫄라. 이행 청구했다. 이거 뭐야? 추인한 거야. 추인. 인정한 거죠. 경은 뭐예요? 경계했다. 경계. 이 계약을 사기당한 계약을 20억으로 새로 계약했다. 경계. 추인한 거야. 집은 뭐냐? 강제 집행을 했다. 강제 집행. 얘가 돈을 안 주니까요.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제 집행을 했어. 그건 뭐예요? 추인한 거야. 사기당한 사람이 땅값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제 집행을 들어갔어. 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 추인한 거죠. 다음은요? 담보 제공을 받았어요. 얘가 돈 대신에 담보를 들고 왔어. 담보를. 아파트를 담보로 가지고 왔어요. 돈 대신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 돈 대신에 담보를 받았죠. 그럼 추인한 거죠. 담보 제공을 받았다. 양은요? 권리를 양도했다. 권리 양도. 권리 양도의 줄임말이 양도입니다. 양. A가 받을 돈을요. 사기당해서 받을 돈, 권리를 어떻게 했다? 친구에게 양도했다. 받을 채권을 양도했다. 그 말은 추인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유 6개가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한 걸로 처리해버리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6개. 이 6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6개가 뭐냐? 전이, 경집, 담양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취소권자죠. 이 취소권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2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양입니다. 이행 청구하고 양도죠.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얘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해야 되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청구한 거는 추인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이, 경집, 담양인데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이양이에요. 이양.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누구요? 이양이라고 그랬어요. 이양은 누가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취소권자가. 누가? 취소권자가 할 것.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누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하면 안 되고 누가? 반드시 취소권자가. 그래서 추인은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으로 갈라집니다. 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이 사기당한 계약을 임의로 인정한 거예요. 언제? 원인 종료 후에. 단 법정 대리는 종료 전에도 됩니다.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유 몇 개가 6개만 있으면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게 법정 추인인데 그 사유 6개가 전이, 경집, 담양이고 담양에서 제일 이쁜 애가 이양이라는 거예요. 이양의 뜻은 이행 청구하고 양도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의 전체적인 맥락이 정리가 됐어요. 자, 취소를 먼저 연결해 보시면 첫 번째 취소의 개념 나오죠. 취소는 유효인 법률 행위를 꽝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취소권 나왔어요. 취소권자는 누구? 제사, 밥상.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이에요.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10년. 그 다음 3년은 뭐죠?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취소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 세 번째, 취소 효과죠. 취소 효과. 취소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꽝이 되고, 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은 거를 다 돌려준다. 돌려줘.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고, 특칙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선이든 악이든 현존이익, 남은 것만, 현존이익만 토해낸다. 특칙, 취소 효과. 네 번째, 추인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는 거에는 2가지가 있다. 임의 추인하고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둘로 쪼개진다. 됐죠? 임의 추인, 법정 추인. 그러면 취소는 4덩어리로 큰 카테고리를 4개로 딱 짜는 거예요. 이게 1순위다. 이걸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맑아지면서 체계가 잡혀요.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